70대 어머니와 40대 세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지 한 달이 되도록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여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자, 저희 취재진이 찾은 주택 현관입니다. 하얀색 소국 여러 송이가 보시는 것처럼 놓여 있는데요. 누가 언제 가져다 놓았는지는 모르지만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지난 2일이었죠. 문이 잠겨 있고 또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내 모녀는 한 방에서 숨져 있었습니다. 힘들다, 하나님 곁으로 간다, 이런 유서가 발견이 됐고요. 경찰은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없는 점을 볼 때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식구라고 부를 만한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살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분이 사신 것 같아요. 식구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식구가 전부 같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생활고를 의심하게 됩니다. 물론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고 또 공과금을 체납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편함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은행이나 카드사 등에서 보낸 채무이행 통지서 일부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성북동은 토박이 비율이 높지만 이들 모녀는 3년 전쯤에 이사를 와서 월세로 살아왔고 집주인이나 다른 이웃 주민과의 왕래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에 여기 교류는 없어요? 저는 전혀 몰라요. 제가 관리를 안 해서 제가 모릅니다. 최근에 뵌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이런 안타까운 소식에 앞서 발생했던 다른 비슷한 사건들이 떠오릅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이 있었고요. 또 지난 7월에는 서울의 월세 9만 원짜리 임대 아파트에서 탈북했던 모자가 굶어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당시에 잔고는 0원이었고 5월 중순 3,858원을 모두 인출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안전망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빚 때문이라면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회생은 수입이 있을 때 3년 동안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받고, 파산은 수입이 적거나 없을 때 기존 재산을 청산해서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면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서 이자를 줄이고 원금을 나눠 갚는 방법도 있는데요. 국번 없이 132번을 누르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다 보니까 준비 단계에서부터 좌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 등 이 지자체에서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찻동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한정된 인력과 예산입니다.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는 매년 딱 65세 그리고 70세가 된 사람에 대해서만 방문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70세를 넘긴 이번 사건의 노모에게는 적용될 수가 없었죠. 자, 형편이 어려운 가정도 주요 관리 대상이지만 탈북 모자 사건 당시에도 담당 공무원은 방문 당시 집안에 아무도 없어서 안내문만 붙이고 돌아갔습니다. 이런 구멍을 주민 제보로 보완하겠다고 하지만 요즘처럼 이웃 사이 왕래가 없는 상황에서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